안녕하세요.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센터의 김현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유급 휴가는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차유급 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4인 이상 사업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하는 근로자라든지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 휴가 부여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부여 일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10월 1일에 입사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10월 달에 개근을 해야지 11월 1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11월에 개근을 또 하면 12월에 한 개가 발생을 해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유급 휴가의 가산 규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5일을 기본으로 하여 1일씩 추가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매 2년에 대해서 15일, 15일, 16일, 16일 이런 식으로 1일씩 추가가 부여되고 이거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유급 휴가는 출근율에 따라서 부여가 되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2022년에는 똑같이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 휴가 사용과 관련을 해서 연차유급 휴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기 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기는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업장의 업무 능률, 성과를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업의 규모, 업무량, 대체근무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 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거 시기 변경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 휴가는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이 되고 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다음 해에 미사용한 일수를 미사용 수당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사용 수당을 따로 보상을 하지 않고 근로자랑 사용자랑 합의를 통해서 2월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2020년 3월 31일에 이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 1개월 개근해서 발생한 11월 1일에 발생하는 한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고 12월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1년 10월 1일 입사자인 경우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이월시켜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해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휴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이다 하면 다음 날인 2022년 1월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법에서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상시급을 구한 다음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만약 8시간이다 하면 8시간을 곱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를 곱하게 되면 미사용 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촉진을 사용자가 1차 촉진이라든지 2차 촉진을 다 지켜서 했다면 이 사용자에게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근로자랑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촉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1차 촉진은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인 경우에 7월에 사용자가 휴가 일수가 며칠 남았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언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촉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촉진은 이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인 10월에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가 일수가 3일이 남았다 이러면 사용자가 11월 며칠, 12월 며칠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사용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촉진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2020년 3월 31일 개정을 통해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이상 근로자랑 그 촉진 방법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촉진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1차 촉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1차 촉진을 해야 하고 2차 촉진은 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1차 촉진이랑 2차 촉진의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1차 촉진은 6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5개월 전에 했다든지 아니면 1차 촉진만 하고 2차 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1차 촉진과 2차 촉진의 시기가 무조건 지켜져야지 이 사용 촉진 제도가 인정이 되고
그 외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촉진제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은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 휴가 관련해서 질문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고용노동부는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 퇴사일은 다음 날이기 때문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을 해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11일만 발생을 하고 다음에 근로관계가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는 경우에만 15일이 추가 발생한다고 변경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1년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11일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가 10만 원인 경우에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은 기본급 200만 원이랑 식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210만 원이 통상임금이고, 거기서 일주 40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통상시급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 만약에 미사용 휴가가 11개다 할 경우에는 11개를 곱하게 되면 88만 4,136원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 휴가 회계연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사일로 다 각각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긴 한데, 그 좀 근로자 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다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1년 미만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연도 발생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만약에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에 근속기간 총 일수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근속기간 일수가 184일인데 여기서 184일에서 365를 나누고 그 다음에 15를 곱하면 7.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5일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휴가 외에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는 또 별도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7.5일 외에 1년 미만의 1개월 개근 시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총 7.5일과 총 1개씩 발생하는 거 해서 총 13.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김현정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